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명의가 알려주는 음주의 과학입니다. 부제는 평생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입니다. 저자는 하이시 가오리 님이시고요. 이분은 라디오 리포터와 여성 주간지 기자를 거쳐서 에세이 작가와 술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감수는 아사베 신이치 님이신데요. 이분은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을 거쳐 사이타마 의료센터 소화기 내과 준교수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번역은 김나은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시그마북스 202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 좋아하십니까? 술을 드시면 또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주량은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맥주 두세 잔 정도, 소주는 반병 정도 마십니다. 애주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책은 저같이 비애주가를 비롯해서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애주가들을 위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애주가인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술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해서 술과 함께 살아온 우리가 음주 습관을 되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세상의 애주가들을 대표해서 의학 전문의와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술에 대한 지식들을 아주 쉬운 언어로 정리해서 출간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은 술 마시기 전에 읽어야 할 음주의 과학입니다. 적절한 음주량과 숙취의 메커니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음주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제2장은 후회하는 음주법과 후회 없는 음주법입니다. 과음을 하면 설사하는 이유와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지는 이유, 그리고 술을 줄여야 하는 유형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후회하는 음주 스타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은 술을 마시면 암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늘어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주가들의 공통 관심사일 듯합니다. 술과 암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고요. 제4장은 애주가의 숙명,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제5장은 술은 다이어트의 적일까인데요. 여기서는 다이어트를 하는 애주가를 위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술안주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술과 면역입니다. 술이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7장은 알코올 의존증의 위험성입니다. 이 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특히 미성년 시기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건강을 해치지 않고 몸의 무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 책을 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간 전문의 아사베 시니치 박사는 술이 센지 약한지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주로 간에서 분해된다. 알코올은 대사를 거쳐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뒤 다시 한번 대사 과정을 거쳐 초산으로 변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해롭고 초산은 해롭지 않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느리게 분해되는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구토를 하는 등의 플러싱 반응이 일어난다. 즉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가장 큰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단계이며 그 차이는 체질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주량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술을 자주 마실수록 술이 점점 세지는 경험도 했을 거라고 아사베 박사는 말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원래 술이 약해서 금세 얼굴이 빨개지거나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일지라도 술을 자주 마시면 술이 점점 세지고 주량이 늘기도 한다. 사실 나도 그런 유형이다. 술이 세지면 간이 튼튼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잠시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시는 양을 서서히 줄이면 결국 술이 약해진다. 다시 말해 원래의 주량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취하지 않으려면 알코올이 위 속에 오래 머무르게 하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들뜨거나 거나하게 취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비틀거리거나 의식을 잃는 일은 자중했으면 한다.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술을 천천히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막아 오랫동안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아사베 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천천히 올리는 비결이 있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소장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금방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알코올도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천천히 흡수되죠. 알코올은 위에서 5%, 나머지 95%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게다가 알코올은 소장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 소장의 내벽에는 장모라고 불리는 돌기가 무수히 많아서 소장의 표면적은 성인 남성의 경우 테니스 코트 하나만 한 면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장은 위의 면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다. 빈속을 채우기 위해 음주 전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아사베 박사는 예상외로 기름진 음식을 추천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콜레키스토키닌과 같은 소화관 호르몬이 작용해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출구인 유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만취를 막을 수 있죠. 다만 기름진 음식이라고 해도 튀김은 칼로리가 높고 중성지방을 늘리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된다. 아사베 박사가 추천하는 음식은 치즈나 오일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 같은 요리다. 그 밖에도 해산물을 날로 썰어 올리브 오일을 두른 카르파초나 올리브 오일과 마늘, 새우를 함께 넣고 끓인 감바스알 아히요도 좋다. 또 술과 함께 물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실 때는 물을 꼭 챙겨 마시도록 하자. 숙취를 예방하는 똑똑한 음주법. 구리하마 의료센터 원장 히구치 박사에게 숙취가 생기지 않는 음주법은 없는지 물어보았다.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과음은 금물입니다. 숙취가 생기는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본은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히구치 박사는 이렇게 서두를 꺼내며 숙취는 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색이 진한 술과 투명한 술, 발효주와 증류주에 따라 숙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위스키와 진을 같은 양과 같은 농도로 마셨을 때 위스키의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비교하면 레드와인이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레드와인이 화이트와인보다 숙취가 더 심하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히구치 박사는 색이 진한 술에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술에는 물과 알코올 이외에 컨지너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컨지너라는 말을 처음 접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과 알코올 이외의 성분을 가리키는 컨지너는 술의 맛과 풍미를 결정하는 요소다. 하지만 컨지너가 많은 술은 숙취를 더 심하게 일으킨다. 증류주보다 발효주가 숙취가 더 심한 이유도 컨지너의 양 때문이다. 증류주는 발효주를 가열해서 증발하는 알코올을 모아 냉각시키는 제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증류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컨지너는 크게 줄어들죠. 증류주가 다음날 속이 깔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차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색이 진한 술보다 투명한 술, 발효주보다 증류주를 선택하는 것이 숙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숙취를 피하려면 식사를 한 뒤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숙취를 예방하지 못해 괴로울 때는 무엇이 효과적일까? 먼저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당분입니다. 숙취의 고통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단 것을 먹으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합니다. 느리지만 혈당을 올려주거든요. 오렌지 주스는 탈수 증상과 저혈당을 모두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예로부터 알코올 분해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우나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떨까? 땀을 흘린다고 해서 알코올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탈수 증상을 부추겨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의 적정량은 얼마일까? 애주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알맞은 음주 적정량이다. 주량이 세다고 해서 매일같이 술을 잔뜩 마시면 병에 걸릴 것이 뻔하다. 과음이 몸에 나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양일까? 내심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수 대국 일본에서는 100세를 넘긴 고령자가 저녁에 반주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술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음주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스쿠바 대학 교수인 요시모토 히사시 박사에게 물어보았다. 의학적으로 술의 적정량은 얼마인가요? 후생 노동성 2000년 21세기를 맞이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 일본 21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안을 보면 알맞은 음주 적정량은 순수 알코올로 환산했을 때 1일 평균 20g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순수 알코올로 환산해 1일 평균 20g 정도, 즉 마신 술에 포함된 알코올의 무게가 대략 20g이라는 것이다. 20g이면 맥주 큰 캔 500ml로 한 캔, 사케 180ml 1홉, 포도주는 와인잔으로 두세 잔 정도다. 솔직히 너무 적은 듯하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하므로 적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이 적당하다고 한다. 너무 적은 양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1일 평균 약 20g이라는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일본인 남성을 7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최대한 질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음주량을 적정량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몸에 해로운 음주량은 매일 60g 이상으로 이 양을 매일 마시면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하루에 60g 이상은 위험하므로 적어도 20g으로 줄이라는 뜻이다. 의학 분야에서는 질병 발생 위험도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소개한 일본인 남성 추적조사는 40에서 59세 19,23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외 연구 결과는 역학조사 16건을 메타 분석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지는 이유는 알코올과 건강을 연구하는 구리야마 의료센터 원장 히구치 스스무 박사에게 연령과 음주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진짜일까요? 안타깝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술은 약해집니다. 역시 기분 탓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질까?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젊을 때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젊을 때처럼 술을 마시면 다음날 술이 깨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자세한 데이터는 없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른 나이는 30대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서서히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체내의 수분량 감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아기에는 체내의 수분 비율이 80%로 매우 높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고령이 되면 50%대에 머물죠. 알코올은 몸에 들어오면 체내의 수분 속에 녹아드는데 체내의 수분 양이 적으면 알코올을 용해하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갈까?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자. 음주 후 몇 시간 이내 운전 금지라는 기준이 있다면 매우 간단할 텐데 과연 어떨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4g입니다. 이는 일본 알코올 관련 문제학회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시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맥주 500ml 한 캔, 알코올 20g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5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보다 2배를 마시면 10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음주량과 시간은 거의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알코올 대사에는 성별차와 개인차가 있습니다. 구리하마 의료센터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보면 남성은 1시간에 9g, 여성은 6.5g 정도를 분해합니다. 대사가 빠른 남성의 경우에는 1시간에 13g이나 분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1시간에 3g밖에 분해하지 못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1시간당 4g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알코올 분해 시간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맥주 500ml 2캔을 마시면 10시간, 맥주 500ml 4캔을 마시면 20시간이 걸린다. 즉 과음한 다음 날에는 사실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잠잘 때는 알코올 분해가 느려진다. 잠을 자면 술이 깬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잠을 자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빨라지기는커녕 더욱 느려진다. 구리하마 의료센터와 삿포로 의과대학이 실시한 공동 연구에서는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면 알코올 분해가 느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대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체중 1kg당 0.75g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하고 4시간 잠을 잔 그룹과 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그룹의 호흡 알코올 농도를 조사한 결과 잠을 잔 그룹의 호흡 알코올 농도가 잠을 자지 않은 그룹보다 2배나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수면 중에 알코올을 흡수하는 장과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술을 마신 뒤 잠을 잤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맥주 한 캔은 암 발병률을 얼마나 높일까? 적당한 음주로도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 과연 술을 적당히 마셔도 암 발병 위험이 커질까? 만약 위험도가 높아진다면 얼마나 높아질까? 자사이스 박사 연구팀은 일본 내 33개 지역의 산재 지정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병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신규 암 환자 63,032건의 증례와 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 63,232건의 증례를 비교해 경도에서 중등도 음주와 암 발병 위험을 추산한 증례 대조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진단 연도, 진단 병원 등을 정리해 비교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세로 남성이 65%, 여성이 35%였다. 병원에 입원할 때 일일 평균 음주량과 지금까지의 음주 기간도 조사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음주 기간을 분석 대상에 넣었다는 점이다. 음주 기간을 알면 평소 마시는 음주량을 계속 유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애주가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순수 알코올 23g을 1단위로 한 1일 평균 음주량과 음주 기간을 곱해 음주 지수를 구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서는 경도에서 중등도 음주도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암 발병 위험도가 가장 낮았고 경도에서 중등도 음주를 하는 사람은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순수 알코올 23g을 매일 10년간 마시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위험이 1.05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10년에 1.05배라. 1일 순수 알코올 23g은 후생 노동성에서 정한 적정량인 1일 20g에 가깝다. 즉 건강을 생각해 술을 적당히 마셔도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1.05배라는 수치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1.05배는 위험도가 5% 증가한다는 뜻이다.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숫자만 보면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 아마 생각보다 낮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음주법과 술안주. 아이치현 암센터 암예방연구부장 마스오 케타로 박사는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고령자의 발병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유방암은 비교적 젊은 사람의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고 한다. 일본인은 평균 50세쯤에 완경을 하고 그 전후로 10년, 즉 45에서 55세쯤에 갱년기를 겪는다. 그러나 유방암 발병률 그래프를 보면 완경 전 40세 이후부터 눈에 띄게 수치가 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질환인 유방암은 역시나 무섭고 되도록 피하고 싶지만 애주가인 나는 이 결과를 보고도 여전히 금주를 결심할 수 없다. 자세히 말하면 양 또는 횟수 중 타협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 스스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에 알코올 23g 이상 마시는 사람은 유방암 발병 위험도가 1.74배 증가하므로 음주량을 줄인다면 이보다 적은 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음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당한 음주량은 1일 평균 약 20g이며 여성은 이 양의 절반이나 3분의 2가 적당하다고 한다. 그래도 더 마시고 싶다면 횟수를 줄여야 한다. 주중에 간이 휴식하는 날을 두면 1일 20g을 넘기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 150g 정도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두의 유방암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음주량과 음주 빈도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술과 함께 먹는 안주다. 유방암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된 안주는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대두입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암 발병 위험 및 예방 요인 평가 일람에도 나와 있듯이 대두는 식품 중에서 유방암 발병률을 줄이는데 가장 탁월한 음식입니다. 대두는 풋콩, 나토, 두부, 두부튀김, 콩나물 등 술안주로 잘 어울리는 식품이다. 게다가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술안주 5가지. 첫째, 생양배추. 생양배추를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만복 중추가 자극됩니다. 식구의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체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전에 먹어두면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식초 무침. 식초는 다이어트에 활용하기 좋은 조미료입니다. 발효식품인 식초는 초산의 작용으로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안주로 미역, 오이 무침은 어떨까요? 미역에 많이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와 식초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탄수화물이 느리게 흡수됩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미역, 귀, 초무침도 추천합니다. 셋째, 버섯 요리.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포만감이 듭니다. 버섯류는 알코올이나 지방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넷째, 풋콩. 풋콩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비타민 B1과 식이섬유,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도 살짝 데쳐서 식탁에 올리면 금상첨화겠죠. 다섯째, 단밤. 흔히 가볍게 먹는 마른 안주는 견과류가 대표적이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 견과류보다는 단밤이 좋다고 한다. 견과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 간식으로 케이크 대신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하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안주로 견과류를 먹는다면 의외로 열량이 높아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믹스너트는 100g당 600kcal가 넘기 때문에 생선 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단밤은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단밤은 한 봉지당 65kcal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술안주입니다. 술안주로 단밤하고 갸웃거렸지만 직접 먹어보니 의외로 술과 잘 어울렸다. 염분도 들어있지 않아 붓기 걱정도 없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음주 빈도와 감기의 관계. 과연 감기와 음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실제로 유럽과 일본에서 감기와 음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논문은 1993년 영국에서 발표되었다. 심신의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 390명에게 리노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안에 투여해 그 후에 나타나는 감기 증상과 경과를 조사했다. 이와 더불어 흡연과 음주,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도 관찰했다. 그 결과 투여한 바이러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흡연자는 음주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증상 발현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으로 마신 음주량 한 잔은 와인잔 한 잔에 해당한다. 음주량이 0인 사람의 감기 증상 발현율은 약 45%인데 비해 음주량이 하루에 한두 잔인 사람은 약 30%, 음주량이 2잔 이상인 사람은 약 15%로 나타났다. 다음은 스페인 국내 5개 대학의 교직원 4,272명을 10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로 감기 증상 술의 종류, 음주 빈도, 음주량의 관계를 밝힌 논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교직원 4,272명은 한 명당 연 1.4회꼴로 감기에 걸렸습니다.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와인을 주 14잔 이상 마신 사람의 증상 발현율은 약 60%였습니다. 스페인의 연구 결과에서도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 감기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와인을 마셨을 때의 결과다. 그 중에서도 특히 레드와인의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레드와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일본 도호쿠 대학의 센다이 코호트 연구다. 중년 노동자 899명을 대상으로 과거 1년간 감기 증상 유무와 생활 습관을 조사하고 감기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도 음주 횟수가 많을수록 감기에 걸릴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감기에 걸릴 위험이 적은 사람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고 다음으로는 주 4회에서 6회, 그 다음은 주 3회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 횟수가 많을수록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스페인 연구에서는 레드와인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관련 있다고 추측했지만 도호쿠 대학 연구의 피험자들이 마신 술은 맥주나 소주였다. 이 연구에서는 알코올로 인한 체온 상승이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는 37도씨 이상에서 증식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의 혈관 확장작용으로 리노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부위인 코 속 온도가 올라가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면 알코올 의존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일본에서 민법이 개정되어 성인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음주 연령은 이전처럼 만 20세 이상이다. 그만큼 만 20세 미만의 음주는 해롭다. 구리하마 의료센터 원장 히구치 박사에게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술을 일찍 시작할수록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기 쉽다는 말이었다.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나이에 음주를 시작할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과음하기 쉽고 단기간에 알코올 의존증에 걸릴 위험도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인 42,8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음주를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알코올 의존증 평생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히구치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음주는 정신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만 20세 미만의 음주는 사회적 일탈을 부추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술에 취했을 때 행동을 억제하기 힘듭니다. 대표적인 일탈이 음주운전입니다. 또 성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술을 마실 때 지켜야 할 철칙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천천히 마시기, 식사와 함께 마시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이렇게 3가지다. 젊은 세대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알코올을 강요하는 행동은 괴롭힙니다. 장래가 밝은 젊은 세대에게 술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